자, 우선 이제 투자 이론에서 여러분 머리가 많이 아픈 화폐 시간 가치는 갔으니까 이제 좀 쉬운 위험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수익은 이거는 숫자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 수익은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두 문제 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개념들을 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위험은 리스크, 불확실성의 정도를 얘기하죠. 자, 위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은 이 리스크, 이 불확실성의 정도,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 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라고도 하고, 또 경영학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가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은 거기 지문 중에 이런 지문 있죠. 이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 또는 예상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실현된 결과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인 실현 수익률을 말하고, 자, 예상한 결과는 뭐죠? 기대 수익률,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말해요. 자, 여러분 상가를 사서 7%의 예상되는 수익률을 판단을 했다. 여러분이 아직 상가 안 샀거든요. 상가를 산다고 예상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7%인데 실제 이제 상가를 샀더니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 7%와 똑같았다. 똑같으면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차이가 우리는 실제 달성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바로 우리는 위험이에요. 달라질 가능성. 근데 문제는 기대 수익률이 7%인데 이 상가를 실제 취득을 해서 이 달성된 수익률이 7%에 가까이 간다. 6.5%, 6.7%, 6.8% 가까이 가면 차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차이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은 것을 말하고, 차이가 점점 크다. 그럼 얼마? 7%부터 벗어나는 거죠. 6.5%, 6.4%, 6% 이렇게 벗어나면은 차이가 크면 위험은 높은 것을 말한다. 이걸 염두에 좀 두시면 돼요. 이 차이가 위험인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 높다라는 거. 자, 위험의 개념을 받고 위험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자, 위험의 유형을 보면은 이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비즈니스. 이 사업상 위험은 경영 위험이에요. 비즈니스, 경영 위험인데, 자,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세 가지 위험. 우선 시장에서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증가한다. 이런 위험을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런 위험이 시장 위험이야. 자,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자, 영업 경비.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영업 경비인데,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수익률이 하락하죠. 예? 영업 경비 변동, 근로자의 우선 파업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연체가 돼서 임대료가 점점 납입이 지연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그런 우리가 관련된 위험이 운영 위험이에요. 그런 운영상에 발생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고, 위치적 위험이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위험을 다 포함해서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은 27회 2년 전에도 출제했어요.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가 있다. 금융 위험 있죠. 금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융통받은 자금, 대출금이 많을수록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위험이 금융상의 위험. 자, 그리고 또 법적 위험 있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 대표적인 게 뭐죠?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인 뭐죠? 지역지구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지역지구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은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정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돼요.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뭐죠?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나중에 금융이론 가면 인플레이션 위험 다시 또 배우거든요. 이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다루는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이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위험이 있죠. 또 어떤 위험? 유동성 위험. 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다. 자, 지금 현재 정상적인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부동산을 이민을 가기 위해서 금매물로 4억 원에 매각을 하면 얼마 손해봤죠? 1억 손해봤죠. 그 1억 원이 유동성 위험.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 요 두 개는요,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률로 갑니다. 자, 수익률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이 수익률인데, 자, 수익률의 종류를 보면 뭐가 나오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예상 수익률 또는 뭐죠? 사전.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죠? 투자한다고 예상할 경우의 수익률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자, 상가 건물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내가 보기에는 한 예상되는 수익률을 7%로 본다. 그게 7%가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요거는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에요. 즉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 투자를 한 이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죠? 사전이 아니라 뭐죠? 사후고. 실제 달성된 수익률은 과거에 달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상가 건물에 실제 투자를 했더니 1년 지났더니 수익률이 5% 발생했다. 그럼 그 5%가 실현 수익률.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요건 뭐죠? 실제 투자 해봐야 알겠죠? 실제 투자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투자를 하기 전에는 기대 수익률과 뭐가 관련이 있죠? 요구 수익률이 관련이 있겠지. 자, 요구 수익률 2년 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하였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뭐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 최소를 뭘로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최대로 출제한다는 얘기죠. 네,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2년 전에 최대로 출제했어요. 말을 바꾸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주관적 수익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또는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 개념이다. 투자, 우리 안에 있어서의 기회비용 개념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포기되는 게 있죠.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다. 자, 여러분이 그 기회비용 개념, 항상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되면 늘 기회비용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상가, 건물에 투자할 것이냐, 국채에 투자할 것이냐, 정기 예금에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주었을 때 우리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상가는 7%, 국채는 2%, 정기예금은 3%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뭐를?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얘기지. 자, 여러분 상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면 포기는 두 가지는 포기했어요. 포기되는 것에 무슨 가치? 최대 몇 프로? 3%.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예상되는 수익률 7%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은 못 받아도 나는 최소 3%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 3% 최소한의 수익률 3%가 바로 무슨 거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입니다. 자, 가끔 여러분 얘기를 해요. 내가 돈 1억 원 투자를 했는데 나는 못 받아도 최소 은행 금리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 은행 금리가 바로 뭐가 돼? 기회비용이지.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 12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자,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인데, 자,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7%인데, 문제는 요구 수익률은 4%가 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그럼 투자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뭐 한다? 채택. 이런 걸 시험에 내면 투자 채택할 거냐, 투자를 기각할 거냐.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를 채택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사고자 수요는 이전보다 뭐죠? 많아져요. 수요는 이전보다 많아지죠. 투자를 하니까.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그럼 수요가 이전보다 살 사람이 많아지면은 경쟁에 의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총 투자한 금액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우리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뭐죠?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수익인데, 순수익은 일정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순수익은 변화가면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수익률은 뭐죠? 하락을 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7%에서 점점 하락을 한다. 언제까지? 요구 수익률 몇 프로? 4%. 요구 수익률 4%와
같을 때까지 기대 수익률은 뭐한다? 하락을 한다. 만약에 요구 수익률은 4%인데 요구 수익률 4%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았어요. 기대 수익률이 2%가 됐다. 요구 수익률 4%보다 낮으면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각을 해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점점 뭐한다? 이전보다 줄어들죠. 자, 수요가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죠.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순수익가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 총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들어요. 5억에서 뭐 4억으로 줄어들면은 기대 수익률은 이전보다 높아지죠. 기대 수익률이 2%에서 점점 뭐한다? 상승하죠. 언제? 요구 수익률 4%와 같을 때까지 상승하죠. 그래서 서로 같으면 이때를 뭐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 우선 그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10번으로 한번 갑니다.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또는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 위험 하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하에서의 합리적 투자자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는 무슨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 그런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위험 중립형.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죠. 위험 중립형. 자, 위험 중립형은 이렇게 갑니다.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은 관계없어요.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6% 하면 기대 수익률 6% 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요. 위험이 높을 때, 위험이 7%일 때도 관계없고 위험이 2%, 위험이 낮든 높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6% 요것만 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위험 중립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뭐가 된다? 수평선이 돼.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만족, 효용을 가져다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그리고 위험 선호형 또는 뭐죠? 위험 추구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이라는 것은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 감수 부담하겠다는 투자자. 자, 그럼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이런 형태.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험 추결에서 오목한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자, A, B. 자, 상가, 아파트 두 개의 뭐가 있다? 투자안이 있다. 자, 상가, 아파트 두 개, A,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A, B 두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자, 두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해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말해요. 자, 그러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에 따라 125페이지에 위험 수익의 관계 나오는데, 이 위험 수익의 관계인데 문제는요, 지문들을 요즘에 보면 위험의 종류에서 하나 뽑고, 요 수익률에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위험 수익 관계 뽑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하나하나 뽑아서 하나의 문제를 요즘 형성을 시켜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원래 하여튼 지문을 잘 봐야 되는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은, 자,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입니다. 자,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이 얼마? 제로다. 이게 2%다.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위험이 제로라는 위험이 없을 경우죠. 이럴 경우를 우리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위험 자산이 아니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해요. 2%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줄여서 뭐죠? 무위험률. 그럼 위험이 없는 자산은 국가가 보증한 국채를 예를 들어 보죠. 국채 수익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에서의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은 위험이니까 위험이 없다는 걸 확실해요.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인데, 자, 무위험률은 위험이 4%에서도 2%고 위험이 제로일 때도 2%. 위험이 높든 낮든 요 무위험률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요,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지 위험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무위험률, 요 2%,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그래서 순수한, 요 크기죠. 요 2%, 요 2%, 요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자, 무위험률의 요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시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 지금 계속 1.25%인데요. 지금 선거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올해 이제 한 8월, 9월 가면요, 금리가 올라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왜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격차가 너무 커요. 미국 금리를 인상하면 0.5% 정도 차이가 나면요, 큰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가 오른다 해서 지금 1.25%에서 1.5%로 금리를 오르면요, 무위험률도 2.2%에서 얼마로? 우리가 25%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무위험률은 2%에서, 여기서 위험은 제로지만 여기서 2.2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뭐도 오른다? 무위험률도 상승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갑니다. 위험축, 이 밑에 위험축에 대해서 요 밑에로 보면 볼록하죠. 이 볼록할 때를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밑에서 보면 볼록한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오죠. 무차별 곡선. 이때 거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 자, 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시험에는요, 이걸 우선은 반비례로 우선 많이 출제를 한다. 반비례가 아니다. 비례라는 의미는 여기거든요. 투자자가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우리 수요 이론 배울 때, 경제 이론 배울 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무슨 관계? 플러스, 양의 관계. 플러스를 무슨 관계? 비례의 관계. 반비례는 뭐죠? 마이너스, 음의 관계. 비례하다가 또 나중에 플러스로 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위험, 수익의 트레이드 오프, 상쇄 관계.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진 게 두 개가 상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하죠? 상쇄 관계.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위험과 어떻게 돼요?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여기서 또 요 크기는 뭐예요? 요 각도. 자, 여러분 요 각도 있어요. 요 각도. 이 각도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라고 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문제 풀다 보면 위험 혐오도 나오는 교재가 많은데, 위험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혐오란 말 안 써요. 시험에 낼 때는 위험 회피로 내요. 한번 요 각도는 요와 관계 있을까 없어요? 요 크기와. 무위험률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는 무위험률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자,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죠. 급할 때를 우리는 이럴 경우는 뭐라고 한다? 보수적이야.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시험에 또 한번 이렇게 출제했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은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이거 크면 급해지잖아요. 그거 출제했잖아요. 시험에는 완만해진다 출제했잖아요. 그림 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이 크기를 또 뭐라고 하죠? 이 크기. 자, 여기 보세요.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요 크기 보세요. 요 각도. 위험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 요 각도가 점점 뭐예요? 커지고 있어요. 즉 위험에 대한 대가야. 이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위험 할증률로 번역해. 위험 할증률. 위험은 리스크고요. 할증률은 프리미엄이에요. 이 프리미엄을 번역을 한 거죠. 자, 이 프리미엄을 뭘로? 할증률로 번역을 했는데, 이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시장에서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 할증률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공격적은 어느 거? 자,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4%. 여러분, 위험이 4%일 때 공격적인 투자자가
수익률은 몇 프로? 이만큼 요구하지. 수익률은 이만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위험에서 4% 동일한 위험에서 보수적인 위험을 더 많이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라는 거. 그림 보면서 판단을 또 해두시면 되겠죠. 자,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지금 2%로 예를 들어 놓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예를 들어서 이게 3%다. 그럼 2%, 3% 대준 요거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위험 조정률인데 몇 프로죠? 위험 조정한 할인율은 몇 프로? 5%가 되겠죠, 이게. 2%, 3% 하면 이게 5%지. 위험 조정한 할인율은 5%가 돼요. 그런데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손해죠. 예? 그럼 2%가 예상되면 2%만큼 더 손해보니까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5%에서 2%를 더 더해서 몇 프로를? 7%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2%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어빙 피셔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무슨 것이라고 하면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을 피셔 효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무위험률이 2%에서 2.5% 오르면 요구 수익률도 뭔다? 상승을 해요. 또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할증률이 3%에서 4%로 오르면요, 요구 수익률도 상승해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로 오르면은 또 요구 수익률도 뭐다? 그만큼 더 오르게 돼요. 자, 이 관계 또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나오죠. 자, 위험과 가치의 균형을 보면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예.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위험이 높으면, 시장에서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가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에 따라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근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안정적이라면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뭐다? 낮아지는 거지. 부동산 가치는 분모인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 값은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과 부동산 가치는 서로 어떤 관계? 화살표 반대로 변동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마이너스 음의 관계. 자, 그런데 위험은 변화가 없어. 이번은 시장에서의 위험은 불변. 자, 위험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야. 자, 위험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상태? 호황 국면이야. 호황 국면일 때는 분모인 위험이 변화가 없으면요, 요구 수익률도 변화가 없어요. 위험이 높아 요구 수익률도 높은데 위험이 불변이면 요구 수익률도 변화가 없다. 그럼 분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도 뭐 한다? 장래 예상되는 수익도 상승을 해요. 그러면 분모는 변화가 없는데 분자가 커요. 그러면 할인율이 5%인데 분자 기대되는 수익이 1억에서 1억 5천 오르면은 똑같은 할인율로 할인해도 부동산 가치는 더 높아져요.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하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높은 부동산 가치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 기대 수익과 부동산 가치는 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 125페이지 밑에 위험 수익의 취지인데, 자, 지금 여기서 한 문제 냅니다. 요즘 계속 한 문제 나오잖아요. 요즘 문제는요, 막 지문을 뽑아요. 저기서 하나 뽑고 해서 여기서 한 문제 우선 출제를 해요. 그리고 원래 출제 또 계산 문제로서 또 출제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우선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또 한 문제 내는데 위험 수익의 측정은 원래 중요해요. 자, 위험 수익의 측정은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수익의 측정을 보면은, 자, 수익의 측정을 보면은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자,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인데 순영업소득의 뭘로? 기대치.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평균값. 자, 기대치는 평균값 또는 기대값이죠.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추계되는 뭘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로 측정. 자,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문제는 표가 주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는 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어 다 교재에 있는 이런 형태의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른 형태로 한번 뭐 시험에 내면 이 표로 출제합니다. 시험에 내면 무슨 표로? 이 표로 출제해요. 경제가 뭐일 때? 경제 상황이 뭐일 때? 불황일 때. 경제 상황이 정상일 때.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 예? 자, 주어지죠. 기대,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10%, 20%, 30%. 확률. 불황일 확률 10%, 정상적인 확률 10%, 호황일 확률 10%. 합치면 확률이 합은 100%, 1이 나와야 돼. 자, 문제는 이런 표를 뭐라고 하죠? 이런 표를 확률이 주어졌잖아. 예? 확률 분포표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미래에.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를 구한다? 통계적으로 평균, 분산을 구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대 수익률 얼마? 자,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불황일 때 몇 프로? 10%. 정상일 때 20%. 호황일 때 30%. 자, 각 경제, 여러분 기대 수익률 구할 때는 각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해줘야 돼? 가중치를 곱해야 돼.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줘야 돼. 가중치. 자, 얼마? 여기는요, 전체 몇 프로예요? 아까 확률이 합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차지? 불황일 때 몇 프로? 10% 차지하는 거예요. 100%에서 10%니까 얼마? 0.1. 그럼 여기는 얼마? 100%에서 80%니까 0.8. 여기는 100%에서 10%니까 0.1. 되겠죠? 요게 빨간 게 뭐다? 가중치야. 가중치. 그러니까 각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에 뭐를 곱해요? 가중치를 곱해서 요걸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기대 수익률이 돼. 그럼 여기 몇 프로죠? 여기 몇 프로? 10%에 0.1 하면 몇 프로? 1%. 네? 1%. 여기는 몇 프로? 28, 16. 여기는 몇 프로? 3%. 몇 프로죠? 20%가 나오지. 기대 수익률은 20%가 된다. 기대 수익률 몇 프로? 20%. 구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를 구해야 돼? 위험을 구해야겠죠.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뭐 갖고?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자, 이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인데 뭐를 중심으로?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지금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 중심으로 좌우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떨어졌는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 20%에 밀집해 있다. 그럼 이렇게 가죠. 평균에 이렇게 밀집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죠? 작을 때는 표준 편차가 작고 평균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위험은 낮아요. 이때는 위험은 낮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정규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커요. 크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크고 그때는 위험이 높다.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다. 우선 요거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 주어지거든요. 문제 이렇게 표 주어지고 기대 수익률만 구하는 거 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내요. 분산 구하는 걸 내요. 기대 수익률 분산 구하는 걸 내든지 두 개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분산 구하는 걸 내든지.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반드시 뭐를 구해야 돼? 기대 수익률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먼저 기대 수익률부터 먼저 구해놔야 됩니다. 그럼 분산은 얼마? 자, 분산은 불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10%. 여러분 예상되는 수익률 10%가 평균인 뭐?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20%부터 얼마나 떨어졌어? 10% 떨어졌네. 예상되는 불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1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편차를 제곱했어요. 예? 편차를 제곱했어요. 분산은. 그리고 불황일 확률 몇 프로? 10%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상일 때는 얼마? 정상일 때는 몇 프로? 2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20%부터 얼마나 뜨냐? 제곱 곱하기 얼마? 우리는 80%니까 0.8. 그리고 호황일 경우에는 몇 프로? 30%가 또 평균인 몇 프로?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또 제곱 곱하기 얼마? 10%, 0.1. 그럼 불황, 정상, 호황일 경우 더해주면 전체 분산.
20%면 0이죠. 0이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얼마? 1이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0% 제곱을 한 것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제곱이니까 그냥 몇 프로? 10%의 제곱 곱하기 0.1. 이것도 몇 프로? 10%의 제곱 곱하기 0.1.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10%는 얼마? 10%는 0.1이에요? 0.01이에요? 0.1. 10% 0.1의 제곱 곱하기 0.2. 0.1을 두 번 곱하면 얼마? 0.1을 두 번 곱하면 0.01 곱하기 0. 얼마? 2. 0.002 분산 기대수. 이렇게 구하면 돼요. 진짜 시험에 이런 형태 내요. 본 시험에 10월까지. 표 주어지고, 여러분 표 주어지고 기대 수열도 안 물어. 분산도 안 물어. 뭐를 해버리냐? 기대 수열 분산하는 거, 이 표 주어지고 변이계수 구하라 딱 물어보라. 변이계수, 변동, 계수, 기대의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자, 이 말은 기대의 수익률 몇 프로? 기대의 수익률 1%당 위험도 얼마? 표준 편차 얼마냐? 이게 기대 수익률 1%는 얼마냐? 자, 여러분 위험 회피용 투자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변이계수의 값은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하고요. 변이계수와 역수가 있어요. 변이계수와 역수 관계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다.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인데 위험은 뭐가 돼요? 표준 편차. 위험은 표준 편차. 그리고 기대 수익률. 그럼 위험 1%당 기대 수익률은 뭘수록? 높을수록 유리해요. 역수니까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지만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변이계수 얼마죠? 자, 기대 수익률 몇 프로? 기대 수익률 몇 프로? 20%.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 얼마? 10%의 제곱 곱하기 0.2.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0.2. 제곱 루트 없어져요. 10% 곱하기 전자계산기 쓸 때 루트 먼저 누르고 0.1을 누르면은 얼마 나와요? 요 값을 여기 이제 들어와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론에서. 올해 출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위험 관리 방법도 하겠습니다.